예, 안녕하십니까. 예, 이번 주 화요일은 지금 매불쇼 녹화가 있어서 녹화를 마치자마자 지금 달려왔는데 최욱 1인 체제가 되면서 이 매불쇼 녹화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어요. 매불쇼에서 이 정영진의 역할이 이거였구나. 오래 끌지 않고 끊어버리는 역할이 있었구나. 이 정영진 씨가 빠지니까 이 녹화 시간이 계속 늘어나서 이 휘뻑도 늘어지고 있고요. 근데 뭐 정영진 씨가 또 뭐 JTBC 뭐 정치 프로에 뭐 나온다 그러는데 글쎄요, 이 JTBC가 어차피 망할 텐데 뭐 그야 뭐 정영진 씨 개인의 판단이겠죠. 자, 오늘 매불쇼 녹화 직전에 정말 공수처에서 정말 1년여 만에 저한테 전화가 와서 조사받으러 와라. 제가 공수처에 1PC 계약서 위조하고 장시호 제출 PC, 2PC 한동훈 유선열 조직 두 건을 다 고발해놨는데 계약서 위조 건은 제가 조사를 받고 모든 추가 증거 다 제출해서 조작에 참여한 검사들 최태원 체포해서 잡으면 되는데 그거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건 작년에 이미 모든 조작 증거가 다 지금 공수처가 갖고 있는데 꼼짝 안 하고 있어요. 난 그건 줄 알았더니 작년 12월에 제가 김용민, 안진걸 최대집 등과 윤석열, 한동훈을 EPC 조작 고발 건인데 그걸 1년 만에 전화 와서 이제 조사받으러 와라. 이 건이 이 건. 작년 12월 7일 날 고발했으니 딱 1년 만에. 근데 지금 이 건은 공수처가 하도 아무 짓도 안 해서 저희가 민사소송으로 막 밀어붙여가지고 이미 민사소송에서 각이 다 나와서 지금 윤석열, 한동훈 지금 도망가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리고 1PC 계약서 위조건은 아예 선고를 지금 앞두고 있고, 내가 볼 때 공수처가 지금 부랴부랴 전화 와서 고발인 조사하는 거는 민사에서 다 결판 나는 상황이니까 이거 조사까지 안 했다간 나중에 직무유기로 다 처벌받을까 겁나서 형식적인 고발인 조사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일단 이번 주 목요일 오전 9시 반에 제가 추가 증거 들고 가서 조사를 받을 텐데 아주 강하게 얘기할 겁니다. 이번에 아니 EPC는 지금 조사 시작해가지고 니네들 언제 윤석열, 한동훈 잡을 거냐. 그럼 1PC는 계약서 위조는 민사소송이 지금 유죄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 1년 동안 너희 뭐 했냐. 너희 안 잡은다 그러면 나 여기서 조사 그만두고 가고 어차피 태블릿은 다 터지면은 니네들 공수처 검사들 공수처 장들 싹 다 체포해서 구속시키겠다 니네들. 자, 그 말 하고 나오려 그래요 그냥. 이것들이 진짜 가만히 있으면 정말 가만인 줄 알아요 공수처. 권력에만 기어다니고. 목요일 9시 반에 가서 뭐 그냥 가가지고 그냥 서류 몇 개 집어 던져주고 지금 나오려 그래요. 원래는 3개월에 한 번씩 저한테 통지해 줬어야 되는데 사건 통지를 아예 저한테 안 해줍니다. 이거 전부 다 직무유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는 뭐 큰 기대 걸지 않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이 민사소송에 기대를 걸고 있는데 어쨌든 공수처가 수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지금 전담하는 판사들에게 지금 판사들은 정확히 가지고 있거든요. 일정 정도 좀 힘이 될 수는 있겠죠. 뭐 그 정도고 저는 공수처에게 즉각 이 검사들을 체포 구속하라는 태극기 촛불 인사들의 좀 연대 성명을 좀 발표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그 매불쇼에서 많이 얘기했던 부분들이 이준석 신당 가지고 한 3, 40분을 끌었는데 호영길 신당 가지고는 한 5분 얘기했고 이 부분이 다 연동돼 있는 건데 어차피 가능성도 없는 이준석 신당 가지고 한 40분의 시간을 끌고 소영길 신당 가지고 한 5분 얘기한 게 참 제가 안타깝더만. 이 대한민국 국민들과 언론이 완전히 이준석의 관계에 넘어가서 무의미한 것 같고 토론 무의미한 것 같고 어차피 창당을 하지도 못할 거며 창당해봐야 의미도 없는 것 같고 뭐가 문제냐 쉽게 얘기하면 이준석은 윤석열이를 목을 쳐서 끌어낼 생각이 없잖아요. 지금 소영길 신당은 윤석열 목을 쳐서 끌어내겠다는 사람들만 모아서 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송영길 신당이 아니라 윤석열 체포당 혹은 윤석열 퇴진당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촛불 태극기 연대를 1년 이상 끌고 오면서 여기는 100% 윤석열 조기 퇴진을 약속하는 사람들, 실천하는 사람들만 모여 있는데 송영길 대표가 지르기 전에 제가 안진걸 소장한테 좀 이야기를 받은 거는
사회민주당, 정의당이 윤석열과 유착돼서 못 살겠다 뛰쳐나온 사회민주당과 용해인 의원의 기본소득당 등등 이런 제정치 세력과 촛불태극기 연대 인사들이 다 합쳐서 윤석열 퇴진 비례정당을 만든다. 그런 얘기가 나온다. 거기에 송영길 대표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날개를 달아준 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송 대표의 오늘 SBS 인터뷰 내용을 보면 지금 현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입법을 통해서 병립형으로 바꾸지 않는 한은 비례의석이 소수 정당에게 상당히 유리하게 배분이 된다. 근데 지난번에는 양당이 위성 정당을 만드는 통에 이 취지가 무색해 됐는데 현재 국민의힘은 당론을 아예 정했습니다. 야, 병립형으로 바꿔. 즉 그냥 지역구를 많이 이긴 쪽이 많이 가져가는 옛날 방식으로 바꿔. 이런데 민주당도 그렇게 바꾸고 싶어 하는데 이 연동형을 누가 바꿨냐? 민주당이 바꿨어요. 국회의 다양성, 소수정당에 대한 배려로 민주당이 바꿔놓고 지들이 위성정당 만들어서 개판 쳐놓고 이제 이거를 없애버린다? 너무 명분이 안 되니까 그냥 민주당은 그냥 이대로 가서 은근슬쩍 넘어가자. 그러면은 현재 준연동형 제도로 그대로 가니까 민주당이 위성정당만 만들지 않으면 공간이 나오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국도 지금 이걸 노린다는 거거든요. 비례정당을. 그러니까 원래는 민주당이 한 30석, 20석을 가져갈 거를 민주당이 이걸 포기해 주면서 나머지 한 20석을 비례신당이 가는 그 구도로 간다. 뭐 저는 솔직히 아예 그냥 정면 승부하는 게 맞지. 그 민주당 같은 그 썩어 빠진 쫄보 정당 옆에서 그 가게 차려가지고 되겠냐는 입장인데 일단은 저는 스텝 바이 스텝이라고 봅니다. 일단 이런 식으로 론칭을 시켜가지고 사람을 모으고 세가 확산됐을 때 저는 솔직히 그 쫄보 정당 민주당 넘어서는 거 아무 일도 아니라고 봐요. 지금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민주당이 17% 이겼는데 침대 축구 하느라고 요대로만 가만히 숨어 있으면 우리가 총선 때 이긴다. 요거 하느라고 지금 다 따라잡혔어요. 그래서 오늘자 여론조사에 보니까 물론 김어준 쪽이 했던 조사, 김어준 쪽은 늘 민주당이 높이 나오는데 동작에서 나경원한테 이수진이가 밀리고 있고요. 종로에서 이낙연이 한동훈한테 밀리고 있어요. 전현희가 한동훈한테 밀리고 있어요. 순식간에 다시 그 17% 이긴 게 돌아온 겁니다. 물론 이대로 총선에 가면은 결국 나중에 정권 심판론이 강해지면서 민주당에 유리하게 되겠지만 지금 이 상태로 쭉 이어져 버리면요. 민주당에서 버티질 못해요. 버티지를. 우왕좌왕합니다. 이래가지고. 이재명 체제 유지가 안 돼. 그런 찰나에 조국 신당하고 저는 송영길 신당이라는 표현보다는 윤석열 퇴진당이 맞다고 봐요. 윤석열 퇴진당하고 나왔을 때 누가 더 비전이 있을까? 거기다가 이준석 신당까지 넣어볼까요? 자, 어떤 여론조사를 해도 윤석열을 혐오하는 층이 60% 가까이 나옵니다. 그럼 뭐냐면 윤석열이 아주 싫어요가 60% 가까이 나와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싫어요가 한 65%, 아주 싫어요가 60%. 적당히 싫은 게 없다는 거야. 적당히 싫은 게. 윤석열 이 인간은 적당히 싫어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 그냥 이놈은 안 된다 이거야. 그 60%의 국민 혐오층을 누가 저 사람들의 절박한 목소리, 윤석열을 안 보이게 해달라는 절박한 목소리를 누가 수용하고 실천할 거냐? 민주당이 아니라는 건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민주당이 아니라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지금 지지율에서 가끔가다 국민의힘한테도 밀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준석 신당, 윤석열 퇴진당, 조국 신당 할 때 조국 신당은 뭡니까? 조국 씨는 왜 문재인 만나러 가죠? 윤석열을 지금까지 키워준 윤석열의 그 아버지 같은 문재인을 왜 만나러 갑니까? 거기 가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문재인이 윤석열 정권에 대한 입장이 뭐예요? 아무도 몰라. 얘기한 적이 없어. 근데 윤석열 정권의 탄생에 가장 큰 기여한 건 문재인이 맞아. 그럼 그 문재인하고 손잡고 조국 신당 창당한다? 내가 볼 땐 그냥 친 윤석열 정당이야. 뒤에서 문재인이 윤석열을 도왔듯이 윤석열하고 적당히 싸우는 척 해가지고 교대제도 속이면서 가는 그런 정당이야. 윤석열 목을 따겠다고 얘기를 못 하잖아. 문재인이든 조국이든. 그리고 지금까지 싸운 적도 없고. 그런 허접한 정당하고
오늘 매불쇼에서 제가 강조한 얘기가 겁니다. 이준석 신당은 뭐냐 이거야. 그러면 그것도 뭐 하는 정당이냐? 윤석열 목을 딸 거냐 안 딸 거냐? 그거 답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준석은 윤석열을 네 번째로 싫어한다. 안철수를 제일 싫어한다. 윤석열 퇴진운동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이준석 신당에 표를 주면 윤석열 퇴진시킬 거야 안 시킬 거야? 그렇게 할 수가 없지. 왜? 이준석은 윤석열 정권을 만드는 앞잡이 노릇했기 때문에 그런 윤석열을 퇴진시킨다 그러면은 이준석의 죄과를 먼저 심판해야 되는 겁니다. 너 왜 개고기 팔았어? 양고기로 속여서. 즉 이준석은 지금 이번 총선에는 불출마 선언해야 되지. 윤석열 퇴진을 이준석이 들고 나온다 그러면요. 이준석은 출마하면 안 되는 거야. 그걸 본인이 알기 때문에 정정하게 윤석열을 깠다가 뭐 윤핵관만 치면 된다 그랬다가 윤석열이 스타일만 바꾸면 된다 그랬다가 온갖 국민을 속이는 말만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거는 거에 비해서 송영길 뭐 제 생각에는 손혜원 뭐 등등 그리고 태극기 촛불 연대에 있는 거의 대부분 사람들 뭐 예를 들면 저는 제가 이 당에 들어가서 제가 무슨 비례정당이라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비례대표를 나가겠습니까? 어쨌든 지금 이 정당은 민주당 촛불 베이스 정당이거든요. 다만 소영길 대표가 오늘 얘기하는 거는 민주당보다는 훨씬 더 폭넓게 가겠다. 오른쪽으로. 윤석열을 싫어하는 다수의 중도와 보수까지 끌어안겠다. 실제로 소영길 대표의 노선이 중도나 보수까지 와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윤석열을 싫어하는데 이재명과 민주당도 꼴보기 싫어하는 30% 정도의 그 중간층과 보수층의 표까지 먹으면 글쎄요, 난 민주당보다 더 뜰 것 같은데. 민주당보다. 이준석 신당, 조국 신당은 게임도 안 되고, 그거는. 왜? 그 민주당 지지자들은 윤석열을 그냥 이대로 가는 걸 좋아합니까? 아마 민주당 지지자들이 윤석열 제일 꼴보기 싫어하지 않겠어요? 근데 민주당은 자꾸 같이 가려고 그래. 근데 윤석열 퇴진당은 저놈 끌어내리겠다 그러고 끌어내릴 무기도 있어. 무기도 있어. 근데 민주당은 이 무기를 숨겨, 국민들에게. 이 당은 당연히 뭐 창당하는 순간에 태블릿 조작범 한동훈 때려잡자로 치고 나갈 겁니다. 제가 증거 다 갖고 있어요. 이것만 이슈화되면 한동훈 감옥 가야 될 게 맞아. 제가 공수처에다가 고발했지만은 공수처가 따로 수사할 것도 없어. 우리가 낸 증거만 가지고 한동훈 체포해서 구속시키면 돼요. 그런 완제품이 있는데도 민주당은 이를 숨긴단 말입니다. 뒤를 기득권을 위해서. 그런 민주당을 왜 민주당 지지자들이 지지하겠어요? 윤석열 퇴진당을 지지하겠지. 가장 블루칩이 안 되겠습니까? 이 당이. 자, 그래도 어쨌든 이 당은 진보 민주당 기반이기 때문에 저는 이 당을 아마 제가 제 당처럼 다 도와드리겠죠. 모든 문제에 대해서. 근데 제가 이 당에서 출마한다 아마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저는 총선 전에 이게 터져서 이미 윤석열이하고 한동훈 다 아웃된 상태를 상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저는 정치를 해야 될 이유도 없어요. 제가 원래 하던 언론하고 미디어 콘텐츠 사업으로 가면 되는 거지. 제가 혹시라도 출마한다는 개념은 총선 때까지 윤석열 한동훈을 정리를 못했을 때 그때 그렇게 되면은 한동훈이 출마하는 그 지역구로 들어가겠다. 뭐 예를 들면은 이 당이 비례정당이라 그러는데 뭐 지역구 출마하면 안 됩니까? 한동훈 종로 나온다. 내가 종로 들어가서 한동훈이 끝장내겠다. 뭐 이럴 수는 있겠지만은 여기에 내가 비례 가서 뭐 의석 얻고 그럴 일은 없을 거예요. 이 당은 가급적 이 민주당 촛불 인사들 중에서 윤석열과 가장 잘 싸우는 사람들이 의석을 얻는 게 맞겠죠. 근데 반대로 이 장전 알량한 정치 인생 연장하면서 서울 가지 않겠다 이래가지고 낙동강 전쟁이 터지고 있는데 저는 이준석 윤석열 연대가 바로 이 낙동강 하류 인생들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 손을 잡을 거라고 보는 거 아닙니까? 장제원 플러스 김기현, 유호영, 윤석열의 빌붙은 이 변절자들을 윤석열이 토사구팽시킨다. 이 사람들은 어쨌든 지역의 기반은 있어. 으쌰으쌰 해야 돼. 그럼 윤석열하고 뭘로 싸울 겁니까? 이 사람들의 최대 약점 뭐냐? 이들이 국민을 속이고 윤석열을 대통령 만들었어. 근데 윤석열에게 팽당했어. 뭐라고 국민들에게 호소할 거냐 이거야. 난 이 사람들 하나밖에 없어. 나도 속았고 국민이 속았다. 윤석열이 이렇게 태블릿 조작을 저지른 범죄자인지 이번에 처음 알았다.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왔을 때
태블릿을 드는 순간에 윤석열 퇴진 이외에 다른 말은 없습니다. 윤석열 스타일이 변하면 된다? 이준석처럼? 다른 스타일의 범죄자면 됩니까? 범죄자면 범죄자지. 그것도 대통령을 감옥 보내는 그 수사에서 조작 증거를 조작한 범죄자를 대통령 자리에 놔두면 돼요. 법무장관 놔두면 돼요. 그러니까 장제원 같은 인간도 태블릿을 드는 순간에 윤석열 퇴진을 하게 되기 때문에 낙동강 전쟁에서 나올 이 보수 변절자 당도 송영길 대표가 얘기한 윤석열 퇴진당이 되는 건데 그게 보수 버전 되는 거지. 보수 버전. 그러니까 윤석열 퇴진당은 촛불 태극기 연대와 송영길 등등이 하는 진보 버전이 하나 있는 거고 장제원, 김용판 그리고 지금 이준석을 잡는다고 완전히 토사구팽하고 홀대하는 저 태극기 변절 유튜버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만드는 보수 변절 윤석열 퇴진당 두 개가 나온다. 그럼 저는 양쪽에다가 이거를 공급해서 제가 약속한 대로 최대한 빨리 총선 전에 윤석열을 끌어내리는데 전점을 한다. 그러니까 양당을 다 돕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른쪽의 윤석열 퇴진당은 볼 것도 없이 저쪽 사령관은 최대집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장지원이가 찾아갈 거예요. 왜? 지들이 나서서 국민을 속여서 윤석열을 대통령 만들어 놓고 지들이 어떻게 와서 또 윤석열 타도에 지들이 지휘관이 됩니까? 지들은 지역구나 챙기려고 그럴 거고 최대집 같은 사람이 중심에 서겠죠. 그러면은 야 보수진당은 저런 인간 쓰레기들 장제원, 김기현 이런 놈들이 가지고 하는 거냐? 글쎄요. 난 그건 아마 이제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될 텐데 저런 쓰레기들을 다 모으더라도 한 뭐 10명에서 20명이다 그러면은 영남권에 한 40개 이상의 새로운 지역구가 있지 않습니까? 저런 쓰레기들 뭐 한 번 더 기회를 주더라도 3, 40개의 영남권 지역구를 새롭게 물갈이 하면은 이자들이 뭐 대권을 나가겠으나 뭘 나가겠습니까? 나는 그런 식으로 이자들의 지역 기반을 활용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자, 그랬을 때 보수에도 탄핵 윤석열 퇴진당이 나오고 진보에도 윤석열 퇴진당 나온다. 조국 신당이랑 이준석 신당이 설 자리가 있겠어요? 이래가지고 설 자리가 있으려면 이자들보다 한두 발 더 나가서 더 윤석열을 빨리 끌어내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조국도 그렇고 이준석도 그렇고 미지근하게 간다. 제 생각에는 그냥 국민 사기쳐서 자리 차지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들도 다 정리가 될 거라고 봐요. 그런데 송영길 대표가 오늘 신당 얘기한 거에서 또 큰 효과는 태블릿만 얘기하면 다 투명인간 취급하죠. 근데 신당을 얘기하는 순간에 송영길 대표를 투명인간 취급할 수가 없어요. 특히 진보 쪽에서는 민주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었어도 그 당시 손혜원, 정봉주가 했던 열린민주당이 의석을 확보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민주당이 또 위성정당 만들어도 송영길 중심이 된 윤석열 퇴진당이 만들면 민주당을 위협할 정도로 많은 의석을 가져갈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자들도 알기 때문에 이제 송영길 대표를 투명인간 취급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송영길 대표가 마음 놓고 자기 이슈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오늘 아마 약간 좀 이르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송영길 대표 유튜브 TV에다가 한동훈 탄핵에 대한 설문조사를 아까 올렸었어요. 그래서 한동훈의 그 김건희 주가 조작 비용 문제 등등 그리고 태블릿 조작 등등 이렇게 쭉 났는데 한동훈 탄핵 사이로 태블릿 조작에 대해서가 26%가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9시에 뉴탐사 가서 이제 1PC의 태블릿 계약서 위조 등등을 방송하는데 아마 뉴탐사가 많이 붙으면서 범진보 민주당 지지자들이 태블릿 조작에 대한 이해도가 점점 깊어지고 있기 때문에 송영길 대표가 이제 부담 없이 태블릿 조작을 질러도 뒤를 받쳐줄 세력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송영길 대표가 이 전국의 이 이슈를 주도하는 건 시간 문제고 만약에 송 대표가 태블릿 조작까지 포함해서 이 이슈를 주도해 나가면은 자연스럽게 낙동강 하류 인생들도 살기 위해서 이 태블릿 이슈로 들 거고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사령관으로 최대집 대표하고 결합이 돼서 윤석열과 한판 붙게 될 겁니다. 나머지 것들 이준석 이런 거 조국 이런 거는 아마 사라질 거예요. 오히려 조국 같은 경우도 이
윤석열 퇴진당으로 들어오는 게 맞을 텐데 그러려면은 조국 같은 경우는 민정수석 때 윤석열이 저지른 불법 무차별 조작 수사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견제를 했는지, 어떤 보고를 받았고 어떤 판단 내렸는지 조국은 고해 성사부터 해야 돼요. 저는 그 문제 때문에 조국이 쉽지 않다고 봐요. 윤석열과 공범일 수가 있거든. 변희재가 구속당할 때 조국 민정수석이었고 윤석열이 중앙지검장인데 그거 보고 안 했겠습니까? 청와대에? 윤석열이 권력에 아부 충성하는 인간인데 그거 보고서만 보면요. 제 구속영장만 봐도 한글만 깨치면 이거 조작날 줄 아는 거 다 인정되는 부분들이었어요. 조국이 몰랐다? 그러면 한글도 모른다는 거예요, 조국은. 자, 한동훈이 지금 발악을 합니다. 발악을 해요. 하루 한 명 탄핵 추진 민주당, 위헌정당 심판 청구하면 어떡하. 불안해서 그런데, 불안해서 막 덤벼대는데, 이렇게 되면은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민주당은 지금 한동훈을 무서워서 도망가는데 자꾸 싸우자고 덤벼대다 보니까 민주당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싸우기 싫어도. 이러면은. 이러니까 유정주라는 나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인데 이 사람 누구야 이거? 이런 국회의원이 있었어? 그동안 뭐 하다가 갑자기 소형길 따라서 그닥 어린 놈도 아닌 정치를 후지게 만드는 너는 한때는 살짝 실기했고 그 다음에 붙어놨고 이젠 이런 인간들까지 튀어나와요. 뭐 하다가 그러니까 이제 검찰과 이제 붙는 거지 민주당하고 이 총선 앞두고 서로 유리한 곳이 가려고. 그래서 쫄보들이 싸우기 싫어하는데도 서로 총선 때 살아남기 위해서 싸움이 붙는 겁니다. 검찰과 민주당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은 가장 잘 싸운 사람이 리더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민주당 자체가 송영길의 윤석열 퇴진당으로 휩쓸려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